성토의 전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요즘 계속 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는데 이게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요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으로 난리잖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해킹을 당해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컴퓨터 인공지능 이런 쪽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조금 부끄럽긴 한데, 이제 제가 당한 거는 랜섬웨어에 걸려가지고 모든 파일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일종의 팁이라면 팁인데, 이제 그 랜섬웨어에 걸려가지고 모든 파일이 다 잠겼고 로그인도 잘 안 되는 상태가 돼버려서 거기에 메시지가 딱 뜨더라고요. 요런 이메일 주소로 뭐였더라? 무슨 리바이벌 어쩌고저쩌고 오리온메일.com 이런 데로 해서 자기한테 메일을 보내면 비트코인 얼마를 보내주면 제가 그걸 풀어주겠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요걸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해커들이 공격을 했을 때 특정 IP를 타겟팅해서 공격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불특정 다수한테 동시에 쫙 심어놓고 언젠가 요거 누군가 받아서 그게 실행이 됐을 때 그 랜섬웨어는 조용히 이제 숨어서 있다가 어떤 상황에서 이걸 탁 퍼뜨리게 되고 잠그는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메일로 제가 연락하는 순간 너 걸렸구나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연락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단 물론 파일이 싹 다 날아가 버리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어떤 파일이 있었다면 눈물을 머금고 컨택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랜섬웨어 하는 쪽에서 보면 일단 잠그는 건 잠그는데 또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그 풀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풀 수 없게끔 이제 잠그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리버서블 하지 않게 되는 거가 있어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100%다 복구가 된다라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여러분도 만약에 랜섬웨어 걸리면 그냥 저처럼 포기하고 싹 밀고 이제 재설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영상을 좀 못 찍고 컴퓨터 복구하는데 시간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이제 뵙게 되었고요. 이제 업데이트 드릴 만한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본적인 지표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그 암벽 등반가나 백두산 탐험대랑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암벽 등반가에서 회원님께서 요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하셨어요. 이게 주가에 붙는 게 아니고 MACD에 붙는 다바스 박스를 좀 그려달라. 그래서 저도 이거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해보겠다 하고 이제 성공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이거 그냥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요걸 하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딥러닝 주가 학습하고 있는 거에 약간의 그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살짝 공유를 드리면, 지금도 어제 저녁부터 지금 학습을 돌리고 있는 중이고 200개 종목 중에 지금 122개 종목이 학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거에 대한 이제 결과로 플롯을 이제 그려보면요.
여기 보면 파란색이 true value라고 돼 있고 이 주황색이 predicted value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진짜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은 이렇게 예측을 한 건데 보면 얘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 데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얘도 여기서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가스나 정도의 차이가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 흐름의 추세가 조금 쫓아가는 가지만 이 정도의 오차가 있었다. 근데 이게 종목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랬는데 또 뭐 어떤 종목이 있냐? 이 종목도 이렇게 좀 오차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추세를 쫓아가고 있다. 여기서는 조금 좋았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오차가 좀 많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관점에서는 여기서 딱 들어갔으면은 되게 좋았는데 조금 좋고 다시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연출됐었겠네요. 그 전체 종목들을 이제 다 볼 수는 없어서 55005380이면 삼성전자 같은데 여기서도 대략적으로 추세는 좀 따라갔으나 약간의 오차가 조금씩 있었다. 이거 잘 쫓아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트레인 로스랑 밸리데이션 로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 트레인 로스는 딥러닝으로 학습을 하면은 이제 로스라는 게 이제 오차 값인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무조건 거의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는 이건 학습에 사용한 거니까 줄어드는 게 맞고 밸리데이션은 이제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걸로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여기서는 안 줄어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 이제 추세적으로 줄어드는지 이런 걸 조금 보면은 좋고요. 이거는 그냥 팁이고요. RMS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류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에러라고 해서 얼마만큼 예측치와 실제 가격이 실제 그 수치가 차이가 나냐 이런 거를 보는 거고 그거를 노멀라이즈해서 이제 백분율로 이렇게 나타낸 게 NRMSE라고 하는 건데 NRMSE가 한 0.1 이하가 되면은 상당히 정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종목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제 뭐 어떤 종목들 이게 지금 학습 중이라서 놓는 순간 없어지네요. 요 종목 봐볼게요. NRMSE가 요 종목은 0.0978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175330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175330 여기 있네요. 이거는 0.1보다도 낮은 NRMSE를 보이기 때문에 예측치랑 실제 밸류가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잘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학습에 사용한 거가 트레인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게 비율이 이제 막 이렇게 8대 1대 1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지금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이 200개 종목 중에서 10년치 그 데이터를 크롤링 해와서 그걸로 이제 딥러닝 학습을 시킨 거예요. 이제 페드포머라는 방식으로 요즘 핫한 이제 금융계에서 핫한 예측하는 모델이고요. 요거를 종목마다 모델링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여기 위에서 reinforcement learning을 통해서 에이전트를 하나 더 달고 걔가 요 시점에서 사는 게 좋았냐, 홀딩하는 게 좋았냐, 파는 게 좋았냐, 요거를 기점으로 잘하면 이제 상점을 주고 못하면 벌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reinforcement learning을 추가로 좀 시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에이전트를 만들면 그러면 이제 알파고에서 사용한 게 그 reinforcement learning인데
이제 이런 베이스 라인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위에 reinforcement learning을 하면 이제 조금 쓸만한 어떤 딥러닝이 뽑아주는 어떤 최고의 종목, 뭐 베스트 10, 뭐 이런 것들을 검색식 하는 것처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멤버십 분들 방에서는 이런 초기 상태에서부터 좀 공유를 하면서 백테스트를 좀 해볼 거고, 어느 정도 성과가 좋다, 예를 들어 뭐 승률이 뭐 70% 이상이다, 아니 뭐 80% 이상이다, 뭐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아주 또 좋은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학습이 진행 중이고 이 과정이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마다도 편차도 있거든요. 어떤 거는 그 NRMSE가 0.1보다 낮은데 어떤 거는 뭐 0.3 이상이기도 하고 뭐 이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요 각각 종목별로 지금 따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다 합쳐서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성능이 좀 좋아지게 합친 슈퍼셋 모델을 만드는 게 나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시도 중에 있고, 이게 언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 성과를 공유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재미난 것들을 시도 중이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요즘 잦지 못한데 이런 PC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었고, 또 이런 딥러닝으로 새로운 거를 만들어 보고 있느라 좀 그랬었다 라는 사족을 조금 붙여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다바스 지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옛날에 벌써 3년 전에 만들었었던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바스라는 거는 이 사람 이름이고요. 오랜만에 인트로가 인트로 오랜만에 좀 감상해봤습니다. 다바스 지표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최대 확대를 해볼까요? 보이시나요? 다바스 박스의 룰이 뭐냐면 이제 주가가 있는데 52주 신고가를 뚫어야 된다, 메이킹을 해야 된다. 52주 신고가를 만든 다음에 찌르고 툭 빠지면 안 되고, 고가를 3 consecutive days, 그러니까 3일 이상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뚫지는 말고 유지만 해라. 그러니까 이 돌파한 가격을 뚫지는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조금 이게 기본 룰에 합당한 거다. 그다음에 뉴 하이가 박스에서 뉴 하이가 이제 탑이고, 브레이크아웃 포인트가 뉴 하이를 becomes low of the box. 기존에 있었던 하이 박스는 이제 로우가 되는 거고, 하단 박스가 되는 거고, 새로운 이제 상단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 사냐면 break the box once exceeded high. 하이 위쪽을 뚫었을 때 그때 사라. 그다음에 팔아라. 언제 팔아? 로우 박스가 깨지면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권 매매를 하는 건데, 박스권 돌파할 때 사고 새로운 박스가 그어졌을 때 그 박스 하단으로 내려올 때 파는, 이런 전략을 소개를 한 거고요. 일단은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꽤나 올라간 위치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원칙 매매를 하지 않으면 뭐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완전히 되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매하는 건 전 추천드리진 않고, 52주 신고가라고 하더라도 한참 이렇게 일봉으로 봤을 때 한참 내려가다가 위로 이제 살짝 올라오는 정도의 52주 신고가라면, 그러면 이제 좀 해볼만 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바스 박스 3일 정도,
영상을 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디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3년 전 영상이지만 여기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그 멤버십 지니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 기존에 있었던 거는 이것도 그 PC 그 뭐냐 랜섬웨어 때문에 다 날라가가지고 기존에 만들어놨던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 만든 건데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할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어, 그 라인을 3개 그었거든요. 그 위에 라인, 아래 라인, 그다음에 이 노란색 라인 이렇게 3개를 그었었는데 지금은 진짜 박스를 그리게끔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수식을 봐볼게요. 수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뒤에 요 언더바 일목균형표라는 요 글씨를 써줘야 돼요. 그럼 여기 영웅문에서 이게 일목균형표니까 4, 5는 이제 구름대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4에 있는 탑 조건과 5에 있는 이 버튼 조건을 이제 가운데를 이렇게 박스로 색칠을 할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4번, 5번에 탑과 버텀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 노란색 요거는 52주 신고가에 대한 라인 이렇게 3개가 있어요. 1번, 2번은 지금 비워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요걸로 이거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요 식이거든요. 아까 3번은 52주 신고가, 4번이 탑, 5번이 버튼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다시 한번 조금 확대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4번만 사실 설명드리면 되거든요. 요거 뒤에가 좀 잘리니까 요 메모장에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HH라는 변수를 이제 신고가로 넣어두는 겁니다. 요 특정 스팬, 특정 길이만큼 길이 안에서 저는 지금 요 지표 설정을 스팬을 5로 일단은 해놨어요. 그래서 5일 최고가를 HH로 놔두고 똑같이 5일 최저가를 LL로 이렇게 놔뒀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표를 설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new high 이거는 요 기존에 있었던 하이스트 요 값을 뚫고 새로운 하이가 갱신됐을 때를 의미하려고 하는 거고 그때는 이제 value when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value when 그래서 요 1은 그냥 뭐 항상 쓰이는 거니까 외워두시고 요게 조건이에요. 하이가 요 HH 하이스트의 요 괄호 열고 1을 쓰면은 하루 1봉 전을 말하는 거, 2를 쓰면은 2봉 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봉 전에 있었던 그 하이스트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하이스트의 1일 말고 그냥 하이스트면 이게 갱신되면 이게 계속 같이 그냥 갱신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제 기준의 하이스트보다 오늘의 하이 값이 더 높아지는지 요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1이라는 거를 사용한다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때의 하이 값을 new 하이로 지정을 해준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만족했을 때 얘를 여기다가 넣어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탑 박스 이제 탑을 그려줄 건 마지막이거든요. 이 마지막 그리는 거니까 요 세미콜론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미콜론이 없어요. 이제 그거가 이제 그림을 그려지게 되는 건데 value when 1인데 이거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조건에서 이걸 돌파를 하고 그거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 이제 약간 뭐 이런 내용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bars 이 bar가 이제 캔들이에요. bar가 since
요 조건을 만족을 하고 몇 개의 바가 있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HH를 돌파를 하고 요 하이가 돌파를 한 상태로 3일을 지났다. 그러니까 돌파한 게 다시 이제 낮아진 게 아니고 돌파한 상태가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3일 동안.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이 고가의 고가가 이제 3봉전 그러니까 1이 1봉전, 2가 이제 2봉전이 되겠죠. 근데 오늘까지 하면 3봉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 보게 되는 건데 이거가 이거보다는 작다. 그다음에 요거가 요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오늘도 만족하고 어제도 만족하고 최고가 3일 전에 그 신고가 갱신했었던 그거보다는 둘 다 작은 거를 아까 다바스 박스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한다. 이게 다 엔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그 뉴 하이 값을 이제 탑 박스로 갱신해줘라 라는 거고요. 버텀은 이거 똑같이 여기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했고요. 요게 갱신될 때 아래 박스는 그거를 LL로 쳐줘라. 그래서 박스가 상단이 갱신되면 하단은 쫓아가는 거고 그때 로이스트 박스로 이제 갱신을 해라.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4번, 5번이고 3번은 뭐냐면 이제 52주 신고가 개념이 하나 추가되면 돼요. 이것도 똑같은 시기고요. 똑같은 시기인데 요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251일을 저는 1년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주말이라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365일이 아니에요. 1년이. 그래서 250일 정도를 대략 1년으로 보고 250일 중에 최고가를 넘었을 때라는 조건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정말 이제 좀 깨기 어려운 이거고 얘는 이제 5일 기준으로 짧게 박스들이 작은 박스들이 여러 개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그림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바스라는 이 사람은 뭐 볼린저도 그렇지만 존 볼린저도 이런 수식을 만든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백두산 무슨 이런 제 기준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표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게 공식적으로 등록될 날이 올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영광이 쥐어진다면 좋겠는데 이 보시면 이 작은 박스 여기에서도 뭐 계속해서 좋은 기회가 생기지만 이 노란 박스 52주 신고가를 처음 갱신된 이게 항상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만큼 이미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갱신됐으니까 여기서도 또 해야지. 물론 여기서도 먹을 수 있는 거가 나오지만 이제 이런 큰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낮아지다가 처음 딱 뚫리는 요 시점부터 이제 흐름이 바뀌네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작은 박스들 기준으로도 이제 매매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이거는 매일매일 캔들 위에다가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MACD 이게 MACD인데 MACD 지표로 했을 때 MACD 지표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를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그 지니님이 주신 거고 그거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기본 MACD 지표고요. 그거랑 똑같이 이제 조건을 넣고 거기에 추가로 요 박스 지표를 넣었습니다. 근데 요 박스 지표는 52주 요거는 지울게요. 잘 안 보이니까. 거래량은 놔두고 여기서 식은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아까 4번, 5번은 뭐 거의 똑같다고 보고 이제 1, 2, 3번이 달라진 건데 1번은 MACD 라인이고 MACD에 들어가는 그 시기 보면 숏 피어리드, 롱 피어리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숏, 롱을 여기 지표 조건에 숏, 롱을 설정을 해주고 이게 나중에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팬 똑같이 5로 놔두고 시그널은 9로
돼 있는 게 이제 기본 수치예요. 그래서 시그널은 뭐냐면 오실레이터가 요 MACD 하나가 있고 거기에서 요 MACD를 여기 보면 벡터라고 나오는데 MACD를 중심으로 이제 9일 동안 평균을 낸 거예요. 이 익스포넨셜 에버리지에서 지수 평균을 낸 값을 빼주는 거예요. 스무딩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이런 캔들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그널 라인은 아까 그 뺐었던 그 평균값 라인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MACD 라인이고 여기에서 평균값을 뺀 게 요 시그널 라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ACD 그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시그널 라인이 있잖아요. 이거를 골든 크로스를 하고 그다음에 데드 크로스 하는 요 관점에서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일어나죠. 크로스가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얘는 좀 당일 주가고 얘는 9일 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보다 평균보다 얘가 더 아래쪽에 있다가 평균 뚫고 올라가는 시점부터 매수를 하다가 그게 다시 데드 크로스 될 때 여기서 매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파는 뭐 이런 전략의 기본적인 MACD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오실레이터 기준으로 이렇게 영선을 기준으로 이제 표시가 하게 돼 있고 근데 이거를 여기다 표시하는 게 아니고 MACD 기준으로 이제 최고가와 이거를 잡아서 박스를 표현해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략이 어떻게 수정되냐면 MACD 라인이 MACD 시그널을 돌파하는 게 아니고 요 박스가 갱신됐고 그 박스를 이제 돌파했을 때 요 시점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요 박스 아래로 여기 빠질 때 요 시점에서 뭐 매도 약간 이런 개념인데 요 시점에서 매도라는 거는 요거를 안 오고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버티는 건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아 이제 힘 빠졌다 생각하고 매도를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매도는 이제 뼈바르기 하듯이 해서 확 이만큼 올랐으면 여기서 뭐 일부 수익 익절하고 이만큼 확 올랐을 때 여기서 익절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뼈바르기로 매도를 항상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는 이제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계속 분할 매도하는 거예요. 매수도 요걸 탁 돌파하는 요 시점에 왕창 사는 게 아니고 한 번 사고 좀 더 빠졌잖아요. 두 번 사고 세 번 사고 이렇게 피라미딩으로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손절가를 딱 잡아놓고 손절가까지 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하다가 이제 이제 급등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급등이라는 게 내 매수 평균 값을 돌파하게 됐을 때부터 이제 뼈바르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지킬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잡아놓고 확 올라가면 이제 위쪽에서 또 몇 프로, 뭐 10%, 20% 이런 식으로 자동 매도를 꼭 걸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직장인들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수익을 지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확 뛰었다가 빠졌는데 못 팔면 아이고 아까워라 또 이렇게 또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정도는 자동 매도를 시스템을 꼭 활용해 주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봐보면요. 일단 요 1번, 2번, 3번은 기본 MACD 눌렀을 때 나오는 식과 동일한 거고요. 4번은 뭐냐면 아까 전에는 여기에 그 하이스트 그러니까 하이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하이가 이제 고가를 말하는 거예요. 요 각 캔들에서 고가, 저가, 시가, 종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가를 하이라고 했을 때 쓰는 건데 그거를 여기 보면은 이제 요 하이스트라는 함수에 보면 벡터랑 피어리어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벡터 개념이 어떤 그 벡터를 쓸 거냐. 근데 이거 그냥 하이를 썼던 거를 하이가 아니고 MACD를 여기 이 자리에다 넣어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에 MACD로 다 바꿔준 거예요.
다시 하이 값이 들어간 건가 싶었는데 HH라는 건 여기서 정의한 거죠. MACD 값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거랑 동일한 거고 요 MACD 값의 최고가를 이제 3일 동안 유지했냐 이제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MACD를 기준으로 하면 MA가 무빙 에버리지거든요. 그 그런 이평선을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잖아요. 이평선을 MA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다 모아놓은 것들이라서 일종의 이제 그런 속임수, 뭐 이렇게 이런 피레침 같은 거를 쏘는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스무딩이 들어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박스가 낮아진 다음에 이걸 돌파하는 요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가 전략이다.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여기를 또 뚫었다고 여기서 사지는 마셔라. 그러면 이미 고점에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정도로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여기서도 박스가 이렇게 낮아졌잖아요. 낮아진 다음에 이걸 돌파를 하잖아요. 이 돌파를 낮아졌는다는 얘기는 전에 있었던 고가보다는 이제 더 낮은 값인데 뭔가 요 단기간으로 봤을 때 고가를 돌파하는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여기서 사는 거죠. 여기서 샀고 살짝 올랐다가 좀 빠질 때 이럴 때 이제 피라미딩으로 비중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기서 처음에 샀었던 요 값 기준보다 이제 올라가면 바로 뼈바라기를 대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쭉 쫓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쫓아가냐? 이 박스가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박스가 내려가는 요 시점에 이제 좀 매도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 팔지 않고 뭐 일부만 팔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또 기회를 주면 여기서는 나머지를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매수 타점을 좀 잡는 데 사용을 하시고 매도 타점은 이제 뼈바르기로 쭉쭉쭉쭉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바스 박스 지표를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걸 MACD에 녹이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적용을 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검색식을 빼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검색식은 요 상태 방지 항상 요 A, B, C, D, E 요거는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 어떤 그런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꼭 넣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